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 내용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언제나 최초란 수식어를 단다는 것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작가로서의 위엄이 어느 때보다도 드높았던 2024년. 채식주의자 바로 시작합니다. 영의 남편의 1인칭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인 나는 영애와 결혼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리를 잘하고 고기를 좋아했던 영애. 결혼 후 여느 평범한 여자와 다를 바 없이 가정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던 영애의 모습. 처녀 시절부터 해오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결혼 5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영애는 컴퓨터 그래픽 학원의 보조 강사였고 출판 만화의 말풍선에 대사를 쳐넣는 하청일을 받아 집에서 작업하곤 했는데요. 말수가 적은 편이었으나 남편인 내가 귀가 시간이 늦어도 바가지 긁지 않고 조용한 아내이자 주부로서 사는 아내 영애가 고맙기도 합니다. 이제 결혼 5년 차를 맞은 후 나는 영애와 미루었던 아기를 가질 꿈에도 부풀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은 시작되었고 우리의 삶은 송두리째 변합니다. 새벽 4시경 잠에서 깨어나 물 마시러 주방에 나왔는데 석상처럼 굳어있는 아내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잠옷 차림의 맨발로 아무 말도 없이 냉장고만 뚫어지게 노려보던 아내. 이유를 묻자 그녀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영애는 수상하고 반복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다음 날에도 역시 냉장고에 있는 고기 종류, 생선 종류 등 남기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녀. 식탁 위에 올라오는 건 고기가 없는 야채 식단뿐. 봄이 올 때까지 변하지 않은 영애의 채식 식단과 매일 말라가는 모습. 몇 번씩 이유를 물어보고 설득도 하지만 언제나 돌아오는 그녀의 대답. 땅구멍 하나하나에 고기 냄새가 난다. 매일 잠도 거의 자지 못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아내. 채식주의자로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극단적인 아내. 그녀와의 끔찍한 결혼 생활을 그렇게 이어가면서 나는 질릴 대로 질립니다. 어느 다른 날 사장 부부와의 모임에서도 어김없이 튀는 행동의 아내. 고기는 일절 입에도 대지 않고 대화 한마디 없었고 장모님과 함께 집들이에 초대된 처가댁 식구들과의 식사에서도 역시 일관적인 그녀의 행동에 마침내 장인은 폭발하게 되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영애에게 손찌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항하는 영애에게 고기를 쑤셔 넣는 처가 식구들. 갑자기 주방에서 칼을 빼들고는 자신의 손목을 그어버린 영애. 극단적인 그녀의 행동에 모두가 놀라고 두 번째 장 몽고반점에서는 형부의 시선으로 따라가 봅니다. 병원으로 영애를 업고 달려가는 형부. 작업실에서 스케치를 하거나 공연 포스터 등을 다루는 형부. 우연히 처제에게 몽고반점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아내의 말에 처제의 육체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그가 욕망에 사로잡혀 실행한 것은 처제의 몸에 꽃을 그리고 영상을 찍는 일. 그는 그 이미지에 깊이 매료되었고 도저히 다른 작품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그는 처제에게 자신의 작품에 등장해 줄 것을 제안하죠.
그녀의 몸에 물감으로 꽃을 칠하고 남자 배우를 섭외해 행위를 요구하지만 남자 배우가 이를 거절하고요. 반면 처제인 영애는 그의 예술 행위에 순순히 동참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임합니다. 처제에게 작품 이상으로 어떠한 성적 끌림을 느끼던 그는 결국 자신의 몸에 물감칠을 하고 영애와 행위를 하게 되고 그 모습과 촬영물을 자신의 아내가 발견하게 되고 그의 아내는 둘을 정신병원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돌연 사라져버린 남편, 그 뒤 아내 김인애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3장 나무불꽃에서는 영애의 언니 시선을 따라가 봅니다. 비가 오던 날 영애가 정신병원을 탈출했다는 전화를 받은 언니 김인애. 그리고 숲속 한가운데서 발견되었다는 정신병원의 영애를 찾아갑니다. 영애는 이제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주사도 거부해 깡마른 상태였죠. 자신이 마치 나무라도 되는 것처럼 물구나무 서서 있기도 하고 물과 햇빛만 있으면 먹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영애는 마지막까지 음식을 거부하고 결국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쉼없이 이 책을 읽고 달려왔는데요. 사실 4년 전 채식주의자를 처음 접하고 얼마나 충격적이던지 개인적으로 외설이냐 예술이냐의 기로에 저 역시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찬반을 생각하고는 했는데요. 지금도 그 논란은 읽는 독자들마다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성인이 되고 40대가 넘고 책을 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2번 정도 정독을 했었는데요. 결말은 무한대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채식주의자는 연작소설인데요. 연작소설이 뭘까 개인적으로 알아보았죠. 연작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작품들을 각각 형식적 단결성을 갖는 단편들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편의 장편소설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소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읽은 이 채식주의자는 세 중편소설을 하나로 묶은 것이고 본래는 한강 작가가 애초부터 장편소설을 구상하고 적은 것이라고 합니다. 한강 작가의 대표작인 이 채식주의자는 결코 밝고 희망적인 소설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 편의 짧은 소설을 모아 연작소설로 만든 작가의 집중적이고 특유의 흡입력 깊은 내용들은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창조적인 작품 같아요. 때문에 2016년 5월에 이 책으로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했고 2024년 대한민국 작가로는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것이겠죠. 이런 독특한 주제로 한강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2010년에 채식주의자가 개봉됐는데요.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으로 만들어져서 순제작비 3억 원대의 저예산 독립영화라고 합니다. 그 이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는 2024년부터 연극 무대의 작품이 공연되고 있습니다. 그렇듯 이 책에서는 영의 남편, 그리고 영의 형부, 영의 언니, 그리고 영의 부모님과 가족들도 등장하고 정신병원 직원들도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각각의 주인공의 독백으로 시작되는 이 책은 다시 들여다보면 평범한 주부였던 영애가 꿈을 꾸고 냄새를 맡으면서 본인이 고기를 좋아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고기를 멀리하고 채식을 완벽하게 고집하면서 진행되는 다양한 사건들을 형식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욕망의 변천사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각자의 주인공들이었으나 너무나도 불운했던 특히나 영애 그리고 그의 언니의 안타까운 그 심정이 제3장 나무불꽃에서 정말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었는데요. 남편의 돌발적인 행동에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동생 영애의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쭉 지켜봐야 했던 언니로서의 책임감, 그런 것이 저도 모르게 이입이 돼서 이 부분에서는 약간씩 한 번씩
눈물도 좀 나왔던 부분이고요. 유독 비가 내리는 날에 영애가 산에서 실종된 부분이랑 그녀가 나무가 되고 싶어 했던 그런 부분은 시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한강 작가가 음유시인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오래전에 한강 작가는 시인으로 등단했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설에 시적인 부분을 계속 넣지 않았을까 싶네요. 채식주의자로 변했던 영애는 긍정적으로 고기만 안 먹고 채소를 계속 먹었다면 어땠을까 저는 독자로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고 죽고 싶어하는 열망이 강했을까요? 그건 갑자기 어느 순간 생긴 감정과 모습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강압적이고 억압되었던 어린 시절에서 기인한 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고기를 마구 쑤셔 넣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죠. 가부장적이고 군인의 완벽주의와 아이들에 대한 철저한 물건 취급하는 부분 등 요즘 흔히 말하는 채식주의라기보다는 어쩌면 영애는 정신적인 결함이 축적되어 결국 섭식장애로 이어진 게 아닐까 말이죠. 반항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성인이 되고 결혼하였어도 내 맘대로 하지 못했던 영애가 그 뒤 온전히 제 힘으로 한 것은 고기를 버리고 말을 하지 않고 물구나무 서면서 병원에서도 위장관 튜브를 거절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영애의 형부이자 이 모든 내용 부분에서 가장 혐오스럽다 말할 수도 있는 공연 예술가인 남자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외설이냐 아니냐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전체적인 흐름상 클라이막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영애와 형부의 작품 표현에서의 그 묘사가 어떻게 달리 표현할 수밖에 없는 내적인 도발을 외부로 표현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것을 거들고 영애는 자신이 식물이 되고 싶고 고기를 멀리하고 꽃으로 몸을 표현하고 이 모든 행동을 타인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의 온전한 힘으로 실현해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과거를 회상하며 후회부터 합니다. 그때 그러지 말 것을, 그러지 않았다면 하고 그때의 상황을 외면하고 싶어 하죠. 어느 때보다 간절했을 언니의 심정이 그대로 녹아있는 나무불꽃을 포함하여 총 3편의 이 소설들은 순서대로 전개됨과 동시에 흐름이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읽을 때 정말 흡입력이 좋습니다.